MBC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KT의 2인자인 부사장이 현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KT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출구 보험자의 수준이 차질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KT는 선로 인프라 분야를 포함 무선 마이크로웨이브 분야 등 5,7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인원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자 사측은 기한을 늘려서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관리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KT 세노조 김미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세노조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좀 우아하게 살고 싶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10월 28일 2차 전적동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홍보실에서도 더 이상 연장은 없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11월 4일 연장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더 웃깁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의가 많아서 1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2차까지 수합한 내용들 다 보셨지요? 목표의 3분의 1도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실패한 구조조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이 상황에서 놓고 새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의가 더 많아서 퇴진 문의가 더 많아서 연장을 하겠다니요. 전적 전출 실적이 부족하니 팀장 지사장들이 나서서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멤버2 부사장들이 나서서 설명해라고 하면서 협박 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업으로 보내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모멸감, 자괴감이 들고 힘들게 할 거다. 스트레스를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라고 합니다. 이게 협박이지 설명입니까?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설명으로 듣는지. 아니 요즘에 말입니다. 김건희 디올백이 선물과 뇌물의 종이 한 장 차이더니 지금 KT에는 설명과 협박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김영석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거 협박입니다. 강압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설명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강압과 협박에도 현장은 버티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 전적 동의를 하지 않으면 N 주겠다, N곱 가주겠다, U곱 가주겠다. 그리고 이번 영업은 기존 영업하고 달리 타사 탈환을 하고 아주 어려운 영업을 시킬 거다. 근데 어려운 영업을 시키는데 오지로 보낼 거랍니다. 외곽으로 보낼 거랍니다. 아니 타사 탈환을 하고 어려운 영업을 하려면 고객이 많은 곳에 보내야지 고객이 없는 오지로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KT의 경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KT에 도움이 됩니까?
경영 1도 모르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거 경영 아니라고 할 겁니다. 김영석 대표보다는 잘할 겁니다. 정말 KT를 위하는 것이라면, KT의 경쟁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효율성을 가진다고 하면 이렇게 협박하고 의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MBC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 저희 KT 부사장님 연봉이 얼만데 그런 연봉을 받고 직원들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거라. 그러니 전작동이 안 하면 힘들 거라고 모아놓고 협박합니다. 이거 설명이 아닌 거 누가 봐도 알죠? KT 직원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협박인지 설명인지 모르게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KT 직원들 바보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설명회를 가장한 협박회가 한 곳에 한두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녹취 그리고 증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셨던 MBC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설명회, 협박회는 김영석 대표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금 현재 이 설명회는 이 구조조정은 KT를 위기에 빠뜨리고 통신, 대한민국 통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김영석 대표와 경영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현장에는 명예퇴직해서 기술자들이 지금 현장을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입니다. 지역에 젊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걱정을, 회사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장에요, 마이스터들이요, 명장들이요, 다 명퇴했어요. 지금 저희 지사에요,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큰 구장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지금 당장 통신대란, 통신이 마비가 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젊은 친구요, 이번에 명퇴 대상자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입니다. 그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현장에 남아서 현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진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고전이라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한테 지금 그 일손을 놓고 어디 장소로 어디 동로 모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구조조정 대상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KT 노동자들, 우리 정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고장을 고치지 말고 손 놓고 이 협박 설명하는 장으로 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누가 의사심하는 겁니까? 누가 필수 없는 현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냔 말입니다.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KT 노동자들입니다. 김영석 대표님, 더 이상 KT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구조조정 실적 채우기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을 도와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런 구조조정은 실패한 것임을 자인하고 이 위에서 새로운 분이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지금 이번 구조조정으로 KT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신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영의 위기에, KT의 위기에 저희는 묵과할 수 없어 김영석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어제 MBC에 보도된
안창명 부사장의 협박을 KT 경영진의 품위를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안창명 부사장은 그 책임을 물어 해임하십시오.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협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김영삼 대표의 지시하고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표는 KT를 위기에 빠뜨리고 실패한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런 협박 설명회를 즉각 멈추십시오. 셋째, 현장은 극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T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구조조정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강압으로 노동자들을 내쫓지 말고 이번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KT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니 KT 정상화를 위해 즉각 나서십시오. 그러기 위해 KT 세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십시오. KT 세노조는 이미 실패한 구조조정으로 자존질환을 겪고 있는 KT, 위기에 빠져있는 KT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맨 앞에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분 중에도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팀장이 전적 전출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를 읽어줬답니다. 그게 바로 출처불명의 그 찌라시가 들고 있는, 아무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그 찌라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토탈 TF로 보내서 MNS하고 합병시키고 그 임금 50%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토탈 TF로 가면 전출 전입 안 된다.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비족에도 없는 지금은 폐지된 요구과라고 있습니다. 그 부여하겠다. 아니 세상에 노동조합하고 합의될 사항인데도 버젓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자기는 그냥 읽어주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KT 현장은 멈춰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야 할 그 시간에 각종 면담이다, 설명회다,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앉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야 될 그 시간에 이 김영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현장 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현장에서, KT 현장에서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입니다. KT 전국민주동지의 대준호 부장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T 전국민주동지회 의장 도진욱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지사 화성지점에서 지금 폐출 업무인 선로 유지보수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KT에서 SMB 영업, 소유 영업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업무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SMB 영업하던 직원들 다른 업무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퇴출 대상인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도 이제 3년째인데요. 당시에 선로 팀으로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로 현장이 인원이
인원이 부족하고 정년퇴직에 가까워지면서 직원이 부족해진다. 앞으로도 이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면서 직원들 대부분을 서울 현장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회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대표가 KT에 취임하면서 KT에 경영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KT를 망치러 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설계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많은 직원들이 자회사는 가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선로 유지 보수 업무했던 고참들, 기술자들 자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퇴직하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전문 엔지니어, 젊은 직원들 자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희망퇴직이나 아니면은 KT에서 버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저희들을 KT에 잔류하면 외곽 지역을 보내서 영업 업무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웃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지역 대표적인 경기도에서는 조금은 외곽입니다. 외곽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쪽 경기 남부권에서는 그렇습니다. KT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법인 영업 담당하던 직원, 그리고 상권 영업하던 전략상권팀 직원들, 전략상권팀 직원 팀장 포함 4명인데요. 그 4명 다 희망퇴직서 냈습니다. 법인 영업하던 직원 대부분 희망퇴직 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저희들 그 이천 여주 지역으로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출 신청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관련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 전입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 비전문가들이 서로 운영 유지 보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겠지만 지난 아연 사태처럼 긴급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인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지사 포함 KT 전국 조직에서 지사장 아니면은 본부장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지사 화성지점에 근무합니다. 화성지점 중에서도 지점장이 계신 지역이 아니라 남양이라는 별도 지역입니다. 저희 팀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지사장 얼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사장이 지점에 와서 직원들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더 심한 건 본부장이에요. 강남광역 본부장. 지난 3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뉴스에서만 봤죠. 그런데요, 그 광역 본부장 평택지사가 전출 신청자가 적다고 어제 직접 평택빌딩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젊은 직원들 KT에서 아무리 험한 업무를 할지라도 KT 잔류를 선택하고 정년을 앞둔 관리자와 정년을 앞둔 직원과 관리자만이 자회사로 넘어가서 선로 유지 보수 업무한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김영석 대표는 지금 KT를 잘못 등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20, 30년 KT에 헌신했던 직원들 KT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애사심은 바닥입니다. 김영석 대표,
회사가 위기라면 과거 AI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원들과 경영진이 문행을 맞대고 토론해서 나아갈 방향 함께 찾아봅시다. 직원들과 상생 방안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면 구조조정의 대상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김영석 대표 당신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압이 저희에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부사장급 2명이 현장에 순회하면서 뭐 설명회를 등장 강압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사장까지 나왔으면 현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일선 관리자, 지점장, 부장, 팀장들이 강요하는 사례들 저희한테 제보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문서들을 회사 문서인 것처럼 생산해서 블라인드라든지 카카오톡방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관리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아직 준비된 아닌데 발표만 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뭐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 아니면 뭐 엄청 먼 거리로 발령을 내겠다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지만 그게 주는 심리적 압박효과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지역 리스트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뭐 백령도, 진도, 안도 이런 데로 보내겠다고 해요. 네, 그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 자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 직원들을 수시로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속속 적어되는 게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자를 다 수합하고 집계를 못해서 그렇지 전화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사에 누가, 어느 부에 누가 명표를 얼마큼 했고 전적 대출이 얼마큼 했고 하는 것들을 집계하면서, 아마 실시간으로 집계하면서 현장 관리가 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도 저희한테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안전사고 날까봐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이런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참 현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전적전출 동의하지 않은 분들, KT 잔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KT에 계속 잔류할 것인지 그 응답에 95% 이상이 계속 KT에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설명 안 해줘도 우리 직원들 다 잔류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심정이 어떤지 여쭤봤어요. 불안하다, 식욕이 없다,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이거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위험 신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노동자들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구조조정 사태가 단순히 우리 KT 노동자들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조정 대상 분야가 KT 필수 핵심 업무인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업무냐면 선 있죠, 선. 그 다음에 선박패. 거기 무선 통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KT가 이걸 하는 이유는 KT는 보편적 업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 기금을 걷어서 KT에 주게 됩니다. KT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통신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마저 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구조조정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 공공성을 포기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늘 고생하시는 KT 새노조 의원도 우리 노동시민단체 의원 반갑습니다. 좋은 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듣게 돼서 마음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동안 KT가 한동안은 죽음의 기업이라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에 대한 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가 참여대 일할 때도 KT를 여러 차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 대기업으로서의 공동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노동조직과 경제문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온갖 노력하게 직원들 불이용자 그리고 통신 공동성에 저해되는 여러 대의명의들 제가 다 고발해서 실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구조조정과 전쟁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우리 기자님들도 직장인들이니까 직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회사를 옮겨라거나 자회사로 가라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할 수도 없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생소한 분야로 가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KT 노동자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참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수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또 소중하게 땀을 흘렸던 분야가 아니대로 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회사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호소 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사정하에 사정이 있다면 노동자들과 직원들과 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상생하고 또는 준비가 가능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상당한 대화와 타협 또 갈등 중재가 가능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심하는 저희들이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해봤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구조조정과 직원들에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는 정말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경쟁이 대상인 요즘에 더욱이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인데 예전에 죽음의 기업으로서 KT가 경영진진이 함부로 했던 그 못된 습관을 안 버리고 또다시 친재벌 윤석열 거 믿고 그런 것인지 함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새노조 그리고 노동시민단체들 그리고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그동안 KT를 감시하고 대응했던 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통신 이용자 소비자들께서도 아니 이러다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의욕이 감퇴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는커녕 정말 우리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 되었는데 크고 작은 안전사고라도 생긴다면 통신 서비스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걸 KT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통신사고로 많은 국민들과 이용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KT 사고 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KT 피해 보상협의체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황들이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또 통신 서비스 이용자로도 또 우리 노동자들과 직원들과 늘 함께해온 시민단체 구성으로서 깊이 우려되어 이렇게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KT 현장 노동자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버텨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KT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삼 대표는 KT를 갈갈이 찢어놓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싸움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방송노조 산하의 방송통신협의회로 통신 3사를 비롯한 케이블, 유선방송, 방송 스태프까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공공방송노조 방송통신협의회 노상기 의장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공공방송노조 방송통신협의회 공동의장 노상규입니다. 기자님들 안부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기자회견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오늘 이런 식의 배치와 아니 우리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답시고 원래 한 발짝 나가니까 저 서 계신 분 와가지고 들어가래요. 그럼 여러분들 사진 찍는데 그 홍보팀 사람 누구야 여기? 네? 알아서 안전 지켜. 당신이 와서 그렇게 기자회견 방해 안 해도 알아서 안전 지킨다고. 이게 KT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KT 부사장이라는 사람 그 했던 말 내용 다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스트레스 줄 거라고요? 경호주로 보낼 거라고요? 살이 한박이에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줘서 힘들게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양반도 이 KT에서 몇십 년 일했을 거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KT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 보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코리아텔레콤 한국의 통신을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한국통신이 KT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통신의 근간인 선로 이주가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차회사로 다 내보내겠대. 그리고 안 간다고 하니까 부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때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나빠지고 일 나면 어떨 건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들? 민주노총 공공방송노조 8천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이번 이 KT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살을 협박하는 이 행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다른 사람도 지켜내는 그런 싸움 끝까지 할 겁니다. KT 세노조 함께 싸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KT 19,000 직원들 중에 유니언샵이라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T 한국노총의 KT 노조 16,000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노총의 KT 노조가 있습니다. 뭐하는 얘기냐 도대체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들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입니까? KT 노조는 KT 노동자들을 버린 겁니다. KT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린 KT 노조를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KT 노조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지키겠다고 단식까지 한 KT 산업조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KT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내십시오. 이제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KT 산업조에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 대표님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KT 현장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KT 노동자들의 가슴엔 희망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구조조정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KT 산업조합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정말 현장의 소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듣고 결정하십시오.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이것이 KT를 망가뜨리는 길이기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하는 노력 없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분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임원들 뒤에 숨지 말고 김영석 대표 직접 나서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 이 기자회견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해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강행하는 김영석이 규탄한다. 통신민감성 포기하는 구조조정 처리하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